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채널에서 경험했던 모든 날들과는 다른 특별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우리는 샬바 센터에 독점적으로 방문할 예정인데 이곳은 정말 감동적인 장소예요. 그리고 이곳은 현재 이스라엘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은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샬바 센터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곳에 대해 들어봤지만 브라질이나 전 세계에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샬바는 장애인들의 돌봄과 포용을 위해 만들어진 이스라엘 협회로 시작됐어요. 이곳은 수천 명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이제 이곳의 설립자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는 샬바의 설립자인 칼만 세뮤얼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대해 깊이 알아볼 예정이지만 먼저 이곳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칼만 씨가 여러분께 직접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34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제 아내 마리키와 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둘째 아들 요시는 생후 11개월 때 결함이 있는 백신을 맞고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많은 다른 아이들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시력과 청력을 잃고 매우 과잉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막 랍비 서품을 마친 상태였고 랍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력과 청력을 잃고 걷기도 어려워지자 저는 그 꿈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선의의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다가와서 이런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 없으니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시를 절대 내보내지 않겠어요. 언젠가 요시를 도와주신다면 제 인생을 다른 장애 아동 어머니들을 돕는 데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가끔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시는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배우고 수화도 배웠으며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야. 나는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 우리는 5명의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매주 2,000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샬바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샬바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처럼 전쟁 중인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곳 안에는 심지어 군사기지까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말 인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일들도 많아서 오늘 저희가 이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럼 이곳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기꺼이요. 감동적인 여정이 될 거라 확신하며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볼까요? 가시죠. 그리고 이 장소의 이름의 유래는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 시편의 이 구절을 보세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성벽 안에 평화가 있고 네 궁전 안에 평온이 있기를. 샬바는 평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아이디어는 세상에 평온과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안으로 들어가서 이곳을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이곳이 있다는 걸 보는 건 정말 놀라워요.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있다는 진정한 증거예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어 왔어요. 이곳은 보살핌과 희망,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동체예요. 이곳에서는 최첨단 치료부터 포용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돼요. 와, 정말 인상적이죠? 이 건물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막 도착했는데요. 관중석에 있는 농구 코트도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곳의 한 부분이 브라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리우 2016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유도 선수인 오르 사손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는 이곳 샬바에 자신이 동메달을 딴 그 유니폼을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정말 특별한 옷이었죠. 그는 그 옷을 이곳에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매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경매에서 모인 모든 돈은 바로 옆에 있는 이 프로젝트, 즉 유도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기부되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유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오르 사손, 올림픽 챔피언인 그가 직접 자주 이곳에 와서 이 아이들에게 유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아름다운 점은 경매에서 이걸 산 사람이 돈을 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옷도 여러분을 위해 여기 추억으로 남겨둘게요. 이것은 이곳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기부의 일부로 브라질과 연결되고 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는 스포츠죠. 그래서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이스라엘이 유도에서 메달을 3개나 땄어요. 와. 어디를 가든 항상 놀라움과 다양한 활동이 있어 정말 좋아요. 다양한 필요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의자인데 일종의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기 힘든 분들은 이 의자에 앉으면 이 기계가 사람을 안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 벽에 있는 그림들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 덕분에 이곳이 더 아늑하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2층 전체가 객실이에요. 보시다시피요. 각 방에는 4개의 침대가 있어요. 여기는 기숙사예요. 원하는 가족들은 아이들을 여기로 보내서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서 잘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곧 아이들이 도착할 거예요. 아이들은 여기 와서 밤을 보낼 수도 있고 아침이 되면 각자의 학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곳은 평소에는 이런 역할을 하지만 전쟁 중에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돼요. 전쟁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집을 잃고 대피해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와 남부에서 대피해야 했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둔 가족들이 이곳 샬바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달 동안 이곳은 대피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10월 7일부터 오늘날까지 정말 너무나도 큰 상처를 남긴 몇 달이었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게 정말 힘든 달들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정부가 샬바에게 와서 이 아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때 샬바는 정말로 문을 열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여러 달 동안 이곳에서 따뜻하게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제 그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될 수 있었어요. 일부 가족들은 심지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다시 원래의 활동으로 돌아왔어요.
즉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여기서 잠을 자요.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가족들이 이곳에 머물러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갖춰져 있어요. 필요한 순간에, 그리고 안타깝게도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지 정말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샬바의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곳은 샬바와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이스라엘 정부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군대의 장비 4천만 셰켈어치를 이곳에 제공했어요. 여기는 전쟁 시기에 사용되는 국가적인 센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곳이 10월 7일 이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저희가 있는 이곳은 다른 곳과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는 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곳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 비상센터의 창고 중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여기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3층까지 있어요. 24시간 안에 이곳을 전쟁 등 비상시에 1000명이 머물 수 있는 긴급 대피소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는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침대 같은 것부터 정말로 비상 장비, 심지어 방독면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요. 어떤 장비는 저도 정확히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했던 적도 있었죠. 전쟁이 시작된 10월 7일부터 이 장소가 사용되었어요. 우리는 북쪽과 남쪽에서 온 300명 이상의 대피자들을 받아들였고 5개월 반 동안 그들을 돌봤어요. 와. 그리고 우리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여자아이들로 이루어진 한 학교 전체도 받아들였어요. 그 아이들은 가족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 때문에 집에서 나와야 했죠. 그 기숙학교가 폭격을 당해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우리에게 그 젊은 여성들 90명, 과학교 직원들, 그리고 많은 다른 피난민들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곳은 매우 분주해졌어요. 그러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소녀들의 삶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에서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옮겨져서 보호소에서 살아야 했어요. 물론 이것은 전쟁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녀들은 이미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집처럼 여기던 곳, 즉 그들이 살던 보호소가 폭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어요. 전쟁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군인들을 떠올리곤 하죠. 우리는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더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돼요. 이스라엘 사회가 서로 돕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샬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센터지만 항상 도움을 주고 있어요. 샬바는 온 나라를 도왔지만 특히 지금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대피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헤즈볼라의 폭격을 받고 있는 레바논 국경 지역 사람들과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 남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직접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샬바가 이 비상센터로 선택된 걸까요? 이곳의 구조는 건물의 11개 층을 가로질러 수직, 수평으로 뻗어있는 강철과 시멘트로 된 핵심 구조로 지어졌어요. 다 2만 제곱미터에 달해요.
게다가 이 건물은 여러 개의 방공호와 모든 층에 벙커가 설치되어 있어요. 또한 건물의 기초가 산 옆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11층 중 5개 층 이 지하에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건물이 로켓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에 봤던 체육관은 지하에 있어서 군사 벙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곳으로 대피한 모든 사람들, 남성, 여성, 아이들 모두가 극도로 충격적인 날들을 겪었고 그들 중 일부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포위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지키고 목숨을 구하고 납치되지 않기 위해 피신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강화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이들이 최근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이런 종류의 긴급센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10월 7일이 시작되고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센터는 계속해서 적응해왔고 현재는 긴급 대응 분야의 모범센터가 되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았고 예루살렘의 사이렌이 울렸던 날에는 이곳에 수백 명의 아이들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힘든 몇 달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는 정말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전선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샬바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여러분은 짧은 시간 안에 이 땅이 이미 넘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센터와 샬바의 확장을 위해 산을 깎는 긴급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스라엘 전쟁의 난민과 집을 잃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200개가 넘는 방도 준비될 거예요. 정말로 그곳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센터는 그 자리에 있을 거고 아직 건설을 위해 많은 자금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들은 똑같이 계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칼만의 아들 요시를 만나볼 거예요. 그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영감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 저에게는 중요한 손님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분을 위해 길을 비켜주세요. 그는 당신에게 자신이 쓴 책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는 책에 사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의 사인 방식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기 도장이 있습니다. 요시라고 사인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데요. 브라질 여행은 어떤가요? 질문하고 싶은데요. 브라질 여행은 어떤가요? 아주 길어요. מאוד מאוד ארוך. 뭐, 정말 길어요. כן. 그는 브라질로 여행 가는 꿈을 꿔요. 저는 브라질로 여행 가고 싶어요. 그는 당신과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여기 샬바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심지어 작은 군사기지까지도요. 자, 가보시죠, 여러분. 이 문들 중 각각 뒤에는 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죠. 샬바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측면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를 들어 이들은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서 정말 사진처럼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특수정보부대에 배치해요. 그래서 각 군인을 사회에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도 지미리입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샬바를 통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통신 및 사이버네틱스 부대 중앙사령부에서 복무 중입니다. 제 역할은 기술 지원입니다. 당신에게 군복무가 왜 중요한가요? 저는 이것이 나라에 대한 저의 기여라고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 10월 7일 공격 다음 날에 입대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는 12월에야 이곳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이것이 나라에 대한 저의 큰 기여라고 느낍니다. 왜 하필 여기인가요? 왜냐하면 이곳이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열린 환경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얼마나 복무하실 건가요? 처음에는 1년이지만 1년을 더 복무할 예정입니다. 총 2년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인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곳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헌신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이곳을 세계에서 유일한 센터로 만들기 위해 돕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1년 내내 돕고 있지만 특히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샬바를 돕고 싶으시다면 픽스를 통해 기부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여기 화면에 픽스를 띄워둘게요. 그리고 설명란에도 픽스와 다른 도움 방법들을 남겨둘게요. 그리고 시편에 쓰여 있는 말씀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께 더 2가지를 빠르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예술 전시회예요. 가봅시다. 여러분, 샬바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요. 여러분 모두 이곳에 와서 구경하고 산책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들이 전시한 예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작품들은 샬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들과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 전쟁 중에 느꼈던 감정과 마음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들만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과 이 힘든 몇 달 동안 여전히 겪고 있는 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이 작품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도 전시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정말 특별한 카페인 샬바 카페를 꼭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대중에게 개방된 카페예요. 맛있고 훌륭한 음식으로 유명하죠? 이곳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둘러봐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꼭 이곳에 들러 즐겨보세요. 입장하려 줄 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함께 들어가 멋진 하루를 마무리해요. 여기서 우리 함께 맛있는 걸 먹어봐요. 가볼까요? 이곳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많은 직원들이 샬바의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일자리 제공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우리가 뭘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마시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주문할 것도 곧 보여드릴게요.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도 들으시겠지만 이곳에는 가족들도 있고 분위기가 정말 활기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신다면 꼭 이 카페에 들러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제 간식을 먹으려고 해요. 모두에게 아름답고 축복 가득한 일요일이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